리얼리티 트랜서핑 제2권 제1장 읽는 이들에게. 우리는 모두가 이런저런 식으로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다. 욕망은 충족되지 않고 꿈도 이루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불행은 현실로 나타난다. 그 반대로는 정말 될 수 없는 것일까? 다행히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당신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일상적 현실이 낯설게 느껴지게 만드는 매우 기이한 세계를 당신 앞에 열어놓을 것이다. 우리는 여러 가지 근본적 의문들을 전혀 뜻밖의 시각에서 검토해 볼 것이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이 새로운 현실의 낯설음보다 당신이 이 현실을 주무를 수 있다는 사실에 있다. 트랜서핑은 현실을 제어하는 하나의 기법인데 그것은 좀 별난 것이기도 하다. 트랜서핑에서는 목표란 도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거의 스스로 실현되는 무엇이다. 이것은 일상적 세계관의 틀에서 바라볼 때만 믿기지 않을 뿐이다. 우리는 기존의 고정관념과 그릇된 한계의 벽을 허물어 뜨려야만 한다. 사실 현실을 당신의 의지에 복종시킨다는 것은 좀 어려운 묘기다. 일반적인 관념과 룰을 따르자면 높고 큰 소망과 야무진 꿈을 이루기란 실로 힘겹다. 자신이나 주변 세계를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얼마나 무모하고 때로는 우스운 짓인지는 누구나 잘 알고 있다. 트랜서핑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제공한다. 그것은 억지로 밀어붙이는 게 아닌 원하는 것을 실제로 얻게 하는 방식이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닌 자신으로 돌아가게 하는 방식이다. 트랜서핑의 주요 개념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의 시나리오가 저장되어 있는 가능태 공간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좌표계 위에 존재할 수 있는 점의 위치 수가 무한한 것과 마찬가지로 가능태의 수도 무한하다. 과거에 있었고 현재에 있고 미래에 있을 모든 것이 가능태 공간 속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의 사념 에너지는 특정 조건에서 가능태 공간 속의 특정 섹터를 물질적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다. 가능태 거울 속에 상처럼 잠재되어 있던 가능성이 물질적 현실로 실현된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지만 그러려면 일정한 규칙을 따라야만 한다. 인간의 마음은 그 거울 속의 상을 바꿔보려고 헛된 애를 쓰지만
바꿔야 할 것은 실제의 피사체다.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 이상한 거울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트랜서핑은 이 모든 의문에 답을 줄 것이다. 단 한 가지 의문만이 풀리지 않고 남아있다. 그 거울 뒤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 이 책이 제시하는 개념들은 마치 환상과도 같아서 얼른 다가오지 않지만 그것은 이미 실질성이 확인되었다. 트랜서핑을 실천해 본 사람들은 황홀에 가까운 경이를 체험했다. 트랜서퍼들의 주변 세계는 그들의 눈앞에서 놀랍게 변해가고 있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가상 세계의 신비주의가 아니라 제어할 수 있는 현실이다. 제1장 의도. 꿈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한갓 상상의 산물일 뿐인가?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리고 다른 유사한 건축물들을 건설했던 고대 마법사들의 비밀을 가리고 있던 장막이 거쳐지고 있다. 꿈과 현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꿈속에서 깨어있기. 이 장에서 우리는 보호구역 감시원의 수수께끼에 대한 답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다. 그 수수께끼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이 수수께끼의 힌트 중 하나가 꿈이라는 현상 속에 감추어져 있다. 사람은 인생의 3분의 1을 잠과 꿈으로 보낸다. 이 경계지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아직도 비밀의 장막에 가려져 있다. 유감스럽게도 이 분야에 관한 과학 연구는 거의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다. 철학적 해석도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어떤 이는 꿈이 순전히 환상이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우리의 삶 자체가 다름 아닌 꿈이라고 주장한다. 누가 옳은가? 트랜서핑 모델의 틀 안에서 보면 그 어느 쪽도 옳지 않다. 하지만 너무 앞질러 가지는 말기로 하자. 성인이라면 꿈을 기억해낼 때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안다. 그들의 마음은 꿈을 휴식을 취할 때 일어나는 모종의 메커니즘에 의한 환영으로 인식한다. 인간의 마음은 이 설명에 만족한다. 4살 전까지의 아이들이 꿈과 깨어있는 현실 간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들은 꿈도 삶 속에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곳과 동일한 세계에서 일어난다고 믿는다. 이 나이에는 악몽을 꾸고 겁에 질린 채 깨어난 아이는 괴물이 아직도 방 안에 있다고 믿는다. 그것이 단지 꿈일 뿐이라고
부모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소용이 없다. 하지만 철이 들어가면서 아이들의 마음은 꿈은 현실이 아니라는 생각에 점차 익숙해진다. 우리의 마음은 입력되는 모든 새로운 정보에 추상적인 이름표를 붙임으로써 그것을 범주화하고 정리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우리는 이것을 의식적으로 그리고 매우 신속하게 해낸다. 하지만 이것을 생각해 보라. 꿈이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 확신시키는데 4년이라는 세월이 소요된다는 사실 말이다. 이것이야말로 마음이 받아들이기 힘든 유일한 생각이다. 우리는 4살 이전의 일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니 꿈에서 깨었을 때 마음이 겪었을 당혹스러운 경험의 기억도 없다. 그러나 지금도 날마다 의식의 연결이 끊길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단순하게도 똑같은 함정에 빠져들곤 한다. 잠들어 있는 동안에는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비판적인 눈으로 살펴보려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잠에서 깨어나도 우리는 꿈이 너무나 생생한 현실처럼 보였다는 사실에 놀란다. 꿈이라는 가상현실은 놀라울 정도로 감쪽같이 꾸며진다. 꿈속에서는 별 희한한 일들이 다 일어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그저 예사롭게 받아들인다. 이것은 어떤 일에도 설명을 찾아내는 습관적인 마음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는 기이한 것을 발견하거나 경험할 때마다 그것을 얼마든지 합리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 의식이 깨어 있을 때마저도 우리는 일어나고 있는 일이 정말 실제 현실인지를 따져보는 일에 익숙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꿈속에서도 자동적으로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우리의 마음은 늘 상황을 통제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 통제의 소나기를 미꾸라지처럼 항상 빠져나가 버리는 하나의 의문이 있다. 그것은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꿈의 함정에 빠져드는 이유다.